자, 그러면 우리 오늘 김병건 기자님이 취재를 많이 해온 국민의힘 관련된 얘기인데요. 일단은 요 얘기를 하면서 관련된 같이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면회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좀 줄을 섰네요. 줄을 섰어요. 지난 월요일이었나요?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에 의해서 오늘 이 둘을 내가 이름을 하나 별명을 줘야 될 것 같아서 극우남매 너무 그냥 무난하나 구구남매 윤상현 김민정 오늘 면회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면회 가겠다라고 지금 대기표 뽑고 있대요. 30명이나 지금 줄 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특징 인연 인간적 놀이 둘러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다 뻥이고요. 구구 눈도장 찍기 그다음에 윤석열 옥중 메시지 전달하는 것 구구 결집 딱 요거에만 박혀 있는 것 같고요. 몇 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면회 갔다 나오자마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치도 선거를 통해서 당선됐다 하면서 나치야당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젠가요 매를 번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뭐라 얘기했냐면 DJ 수감 때 면회 갔던 민주당 의원들 수십 명이다라고 얘기해서 거의 완전히 매를 법니다. 매를 벌어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신군부에 의해서 신군부의 조작에 의해서 사형 선고됐던 DJ 그때 당시에 면회 갔던 것과 내란숙의 윤석열 면회와 비교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습니다. 비슷한 얘기 또 하나 있습니다. 권영세가 했던 얘기인데요. 뭐라고요?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정광훈 목사가 하는 집회에 너무 많이 가지 않느냐.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국민의힘 소속의 당원도 아닌데. 자유통일당 당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얘기를 질문을 했어요. 네, 질문했더니 민주당도 조국 당에서 했던 집회에 많이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 하나. 이건 다른 맥락이지만 윤석열 지금 뭐 윤곽근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변호인단들. 이 사람들이 당적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정광훈 당이라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자유통일당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오전에 윤상현 김민정 갔다 왔습니다. 윤석열 뭐라고 얘기했는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나온 카피는 그거였습니다. 헤드라인은 헌재 낙역이 잘했다. 너무 곡해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윤석열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주당이나 좌파는 카르텔을 강력히 형성하고 집요하게 싸우는데 우리는 모래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얘기했어요. 이게 많이 안 나왔는데 기가 차고 코가 차는 얘기. 윤석열 뭐라고 했냐면 당당한 모습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얘기를 전원을 전했대요. 그때 윤석열 뭐라고 얘기했냐. 국민의 자존심이 대통령 아니냐. 그런 자세를 견제하려고 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자존심이 대통령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뭐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떠나서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네, 예. 아시는 분 혹시 뭐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겠는데 네. 댓글이나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했을 때 구속되자마자 구구 유튜버들이 일관되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네. 트럼프가 당선됐으니 취임하면 CIA를 비롯한 미국 특수부대가 와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거의 구구 5대 유튜브가 다 떠들어댔어요. 신문에 공중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미국에서 윤석열 구해준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지가 좀 제법 됐는데 특수부대 언제 오는지 되게 궁금했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찾았어요. 네. KFC 사단에 네. 스타 부대 벅스 대령이 오지 않겠나 라고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했던 말들 그러니까 불과 한 달이 아니고 보름 전에 했던 말들에 대해서 좀 그래요. 그 당시에 그걸 믿었던 사람들도 별로 없겠지만 그런 얘기를 했으면 최소한 좀 해명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뭐 호수에 떠 있는 달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지금 본인이 호수에 떠 있는 달 그림자 얘기할 게 아니에요. 뒤에 얘기했지만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실패로. 아니요. 0일 만에 들이운 달 그림자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시추가 아니고요. 강아지 시추입니다. 강아지 시추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시추가 아니고 강아지 시추를 얘기하는 겁니다. 잘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저기 그 강아지 이름이 대왕입니다. 한남동에 계산책 많이 하는데 거기에 시추도 있나?
그 강아지 이름이 대왕인 것뿐입니다. 네.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야, 국민의힘 이 사람들 지금 정치인들 30명 가까이 줄 섰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윤석열 옥중 정치 지금 음모론 스피커를 자처를 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 있잖아요. 옥바라지를 제대로 안 했어. 옥바라지를 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저는 진짜 박지원 의원이 그런 얘기 잘한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제대로 윤석열 옥바라지 하려면 당사를 서울구치소로 옮기세요. 어? 그러면서 옥바라지 할 거면 제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 지금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건 딱 하나야. 극우 세력. 지금 극우 결집해서 지지율 올라가니까 아까도 말씀하려고 그랬잖아요. 지금 막 고치된 거 아니야 지금 도취되고. 중앙일보에서 하고 문화일보에서 기사가 났어요 며칠 전에. 네. 대구 경북과 부산 지역에서 반탄핵 집회가 열리고 있다. 예. 지난번에 부산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무려 100명이 모였답니다. 예. 무려 100명. 무려 100명이 모여서 반대를 집회를 하여튼 했다고 그런 합니다. 데다가 저는 이 윤석열 얘기가 정말 완전히 아까 말씀드린 그 국민의 자존심이 대통령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호수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은 문학 소년의 감성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치환해서 얘기하면 뭐냐 하면 현실 감각이 없는 철부지다. 현실 감각이 없는 철부지. 몽상가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몽상은 차라리 낫죠. 망상이라고 하는 게 적합한 그렇죠. 것 같고, 저는 요거 보면서 오늘 진짜 가장 열받는 얘기였어요. 국민의 자존심이 대통령 아니냐? 대한민국의 국격, 국민의 자존심을 실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진뭉갠 당사자가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제가 그러면 정 대표님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자, 권성동 권영세가 면회를 가는데 나경원 불렀잖아요. 나경원을 직접 대통령이 찍어서 불렀어요. 아무것도 아닌 의원이에요. 나경원이 잘렸을 때 여사님이 좋아했다고 명태균 카톡에 김진태가 뭐 보내고 그랬죠. 그 여사님이 좋아했다라고 네. 얘기했어요. 일반적으로 수감 생활을 하면 부인이나 배우자가 먼저 오는 게 인지상정이고 그래 왔습니다. 우리 지난 방송 때도 있겠죠. 예. 근데 정작 부인이자 영부인은 마라탕을 시켜다 드시고 강아지 산책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사위는 그러니까 대통령이죠. 사위는 장모가 깜빵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실내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갔어요. 최현순 씨.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일까? 첫째,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일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정 대표님한테. 두 번째, 그런데 왜 윤석열은 나경원을 불렀을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합리적 의심을 한다면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이 혹시 대학 때 짝사랑했던 여자가 나경원 아닌가? 아니 뭐 그런 뭐 상상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뭐 그게 있죠. 자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윤석열에게 나경원이란? 아니 예뻐왔던 후배지. 그건 뭐 친했다면서요. 그리고 이미 익히 알려져 있지만 그 서울대 법대 사람들 대통령 되고 나서 관적 왔는데 나경원 이뻐 그랬더니 김건희가 열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나경원 찍혔다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건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뭐가 있냐면 그때 참석했던 게 원희룡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있었고 그게 부부동반 모임이었어요. 네. 부부동반 모였는데 이쪽은 서울대 법대 모임. 그리고 이쪽은 이제 의사 쪽 사람들하고 이 모임이어가지고 뭐 원희룡 부인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장소에서 왕따가 됐구나. 김건희 여사께서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말을 못하는. 그래서 그 뭐 일단 뭐 대학 때부터 뭐 이뻐했으니까 그랬던 거고 제가 봤을 때 나경원을 콕 집어서 부른 거는 지금 일단은 김건희와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좀 자유롭다라고 생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건희 눈초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영어의 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왜 하필 나경원이냐 이거죠. 네. 수많은 후배도 있고 친한 사람도 있는데 나경원이. 아니 정치인들 중에서 지금 뭐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내치기까지 했던 사람인데 본인이 내치고 싶어서 내친 게 아니라는 게 조금씩 드러나는 게 아닐까요? 예?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 김건희에 의해서 사실상 내쳐진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게 지금 최근에 드러난 정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 그 윤석열의 숨겨둔 여자 아닌가 뭐 이런 얘기까지. 이거는 우리 저 김병건 기자님의 뇌피셜로 뇌피셜입니다. 이거는 뭐 절대 사실은 아닙니다.
아니 좀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의 자존심이 대통령 아니냐라는 거 보면 내가 이거 보면서 아까 전에 정말 약간 내 자존심 돌려줘. 응? 아니 진짜 윤석열 이런 자존심 2번 세웠다는요 나라 거덜납니다. 나라 거덜나요. 그럼 윤석열이 세운 거는요 국민의 자존심이 아니에요. 지 머리카락만 세웠어요. 안 그래요? 응? 탄핵 심판 나가면서 응? 출장 헤어스타일링 하면서 그래서 전 진짜 이게 이 사람이 말인지 막걸리인지 구분도 못하고 국격 국민 자존심 실추시키고 시추 정도가 아니라 집 뭉갠 당사자가 이제 와서 지금 국민의 자존심이 대통령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것이니 이 참 개판입니다. 개판. 네. 자 일단 뭐 국민의힘 더 얘기하실 거는 뒤에서 할까요? 명태균 얘기하면서 일단은 뭐 다른 얘기를 할게요. 네. 국힘 전략총 친구들을 오전서부터 점심도 같이 하고 저녁 점심 먹고 나서 계속 뭐 차담회하다가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지 몰라서 늦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탄핵 기각될 거라고 본대요. 5대3 보고 있더라고요. 마은영만 아니면 무조건 된다.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걱정하고 있는 지점은 그거더라고요. 그래 헌재에서 기각을 당해 대통령직으로 복귀해. 근데 구속되어 있잖아. 형사재판은 계속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자기들이 조언하기로는 헌재 마지막 변론에서 최후 변론으로 기각이 되든 저게 되든 기각이 돼도 자신은 언제까지 저걸 하겠다. 사퇴를 하겠다. 하야를 하겠다. 라는 말로 끝낼 것이다. 저는 그 국민의힘 관계자를 만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생각이죠. 근데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 있잖아요. 지금 전략통 당직자까지 졌다는 생각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지금 정신줄 났다라고밖에 안 보여집니다. 왜냐? 96%가 탄핵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정신줄을 지금 완전 놓은 거예요. 96%가 얘기하는 거는 국민의힘 당원들이라고 하는데요. 다 미쳐서 집단적 정신 착란 증세 보이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오시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탄핵 관련된 부분은 말 그대로 헌법에 대해서 위법하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형사재판은 아니죠. 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위법이냐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난 방송 때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그 헌법기관인 2곳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랑 중선관인데 윤석열 지난번 5차 변론에서 자기가 군대 보내라고 선관위 자백을 했어요. 아예 자백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헌법재판에서 법리 공방 안 하고 앞서 얘기했지만 말꼬리 공방만 하고 있고 아예 지금 제가 보기에 이게 기각이 안 된다라고 이게 기각될 거라고 본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딴 데 정신 팔리거나 미친 거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헌법재판소가 어떤 죄의 유무죄를 다투는 곳이 아니고 우리가 대통령 취임을 할 때 선서문에 나와 있어요. 국토를 방어하고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지키겠다고.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건 딱 하나예요. 탄핵 볼 때 이 사람이 헌법 수호의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이 지금 탄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탄핵에 있어서 쟁점이 네 가지. 첫 번째 이게 계엄이 적합 그 위헌이 있냐 아니냐. 그다음에 두 번째 포고령 관련된 거. 세 번째 국회 난입해가지고 국회의원들 체포 관련된 거. 네 번째 선관위입니다. 선관위. 그런데 지금 윤석열 지금 어제도 보시다시피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짓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제 와서 지금 홍장원 곽종근 메시지를 흔들지 못하니까 메신저 흔들라고 지금 탄핵 공작 있다는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금 기각이 될 것이다. 기각되고서 또 하야. 자 여러분 정말 100번 양보해서 만약에 그럴 일 없겠지만 기각이 된다고 치는데 윤석열 하야할 것 같아요. 전 절대로 하야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헌재에 들어가기 전에 법꾸라지들이 어떻게 장난을 치는지 모를 것이다. 두렵다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법꾸라지가 아니라 법 이무기였어요. 이무기 수준이에요. 보통 하는 거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야, 그러니까. 고검장도 하고 막 윤석열 사찰더라도 뭐 윤곽금 고검장도 하고 나름 대한민국 법조인의 이 라이센스 갖고
긴다 난다라는 직함까지 가졌는데 저 사람들의 수준이 저 정도뿐이야? 라고 보면서 야 특히 검사질 했었을 때 저 사람들 피의자를 상대로 얼마나 별짓을 다 했을까. 없는 죄도 만들었겠다. 조작질 했겠다. 저는 정말 그 생각 들고 대한민국 이 지금 법조 관련된 라이센스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특히 검찰 출신들 검찰 관두고 나서 10년 동안 정계 진출 못하도록 법 만들어야 돼요. 아니 그거는 어차피 헌법위원 알고 있습니다. 미연 되더라도 마음이 그래요. 예? 일단은 탄핵이 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자 모든 죄에 대해서 이제 형사 재판이 벌어지면 윤석열처럼 수사하면 돼요. 자 이거 확인 안 해? 그래? 그럼 네 와이프부터 일단 기소할게. 뭐 아니 기다려. 좀 조만간 곧. 너네 와이프 도이치모터스 건으로 시작해서 학력 위주로 해서 업무방해죄로 해서 한번 줄줄이 엮어볼게. 한번 끝까지 입 다물고 있어? 라고 하면 윤석열 불 수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동안 본인이 했던 게 있으니까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